네,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제 개관을 해보면 이 화면에 있는 것과 같이 처음에 이제 총서를 받고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봤어요. 이제 수사를 보면은 수사 다음에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재판 절차 또는 이제 공판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형사 절차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인데 형사 절차의 흐름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봐요.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재판 절차를 할 겁니다. 재판 절차를 하는데 재판 절차는 이게 수사 절차와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재판 절차에서 수사 절차를 이행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공소 제기의 문제이고 오늘 이 공소 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제기에 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논점들은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5개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좀 공소 제기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보고 공소 제기는 어떤 방식에 하는지 그리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또 공소장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공소 취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서론 부분을 보면은 그 공소 제기란 무엇인가?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가 뭐겠어요?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사를 한 사람이 이제 수사를 했더니 이게 유죄가 인정됩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것을 공소 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소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소 제기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검사가 이거 공소 제기 검사를 수사해서 공소 제기를 법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어떤 소송 행위 그건 이제 법률적인 행위니까 법률 행위적인 소송 행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소 제기의 그 의미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은 이 공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의 조건이 된다. 공소 제기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소 제기의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요 앞에 부분, 요 앞에 이제 소송 행위의 관점 법률행위적인 소송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이 소송을 바라보는 소송 법률 상태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즉 소송 행위를 통해서 법률 관계가 계속 상태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는 거고요. 이 소송 조건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공소행위가 있게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법원하고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에 이런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념을 하게 되면 이 소송 조건으로 보게 됩니다. 소송 법률 관계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소 제기를 볼 때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서 생각할 때 공소 제기를 할 때 우리가 공소 제기에 관한 원칙을 좀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검사가 유죄라고 인정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법원에게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됐을 때만 처벌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우리 처음에 형사소송 제도를 설계하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됐다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탄핵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탄핵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이 이렇게 심판하도록 요청하게 되는데, 그럼 누가 심판하도록 요청하느냐에 관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오직 국가만이 이 소출할 수 있다고 하는 요청을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고, 이것을 이제 국가소출주의라고 하지요. 국가소출주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소출을 할 때 국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죠. 뭐 국회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검사도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 원칙을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기소 독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소 독점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검사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유죄를 했지만, 유죄면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유죄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기소유예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관한 재량을 주는 그런 제도, 그러한 원칙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소편의주의다라고 하고 있죠.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어떠한 것이 죄가 됐을 때 그것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소편의주의를 조금 확장시키면, 일단 기소를 했다가 이 사정상 기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기소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소 취소라고 하는데, 기소를 했다가 공소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된 것이 후에 변경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소 변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소에 관해서는 이제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 제도는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원칙들보다 이게 실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불고불리의 원칙, 고발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죠. 이제 여기서 고발하는 것은 우리 공소를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는다. 이제 공소가 없으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인데, 이 불고불리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발을 하지 않으면 심리도 못한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리도 못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공소를 제기했을 때 오직 공소 제기한 그것만 심리를 하라라고 하는, 공소를 제기했는데 오직 공소를 제기한 그것만, 공소 제기가 있는 only you라고 할 수 있겠죠. only you만 공소 제기 있는, only you만 심판을 하라고 하는 요청. 이것이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고불리의 원칙은 나중에 다른 이론과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되는데, 이 불고불리의 원칙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러면 심판이 제기된 게 뭐냐라는 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무엇이 공소 제기된 것만 판단을 하라고 하니까, 그럼 무엇이 공소가 제기된 것인가를 특정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요청이 나오냐면,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무엇이 심판 대상인가, 공소 제기는 어디까지 범위를 미치는가, 공소 제기의 범위, 효과 범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우리 법률가로서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은 고소한 것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한 것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유사한 또 원칙이 있죠.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민사소송법 배우셨죠? 민사소송에서는 뭐라고 하죠? 처분권주의, 말씀 잘하셨어요. 처분권주의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셨어요. 민사소송의 처분권주의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게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이 있는데, 공소제기를 했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유효한 것이 있어요. 이거 유효한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공소시효의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소권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소권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처럼 공소를 제기하는 거란 그 공소 제기를 지금 검사가 소송 행위를 통해서 이제 공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공소 제기하는 것이 하는 소송 행위인데, 이렇게 검사가 소송 행위할 수 있는 것을 검사 입장에서, 검사의 권한의 관점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때 그거를 공소권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검사는 공소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공소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검사에게 그런 권한이, 그런 권리나 권한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고, 공소의 제기는 하나의 소송 조건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공소권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만 그러한 것은 무용한 것이다라는 이제 학설도 있긴 한데, 이 공소권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공소권이라는 개념이 실천적으로 이제 학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소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 그리고 검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자신의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즉 남용을 하게 될 때면 그러한 공소권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이게 공소권 남용 이론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권 남용 이론과 연결되기 위한 실천적인 의미를 공소권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거를 잠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공소권이라는 것은, 공소의 제기라는 것은 양쪽 소송 행위의 측면 또는 소송 조건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기본 원칙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봤어요. 이제 공소권 이론에는, 그래서 이제 공소권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공소권을 인정하고 공소권 이론이 있는데, 이 공소권 이론 중에 이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론도 있지만, 이제 인정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공소권이 무엇이냐조차에 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그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의미로 파악하는 추상적 공소권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공소권설, 유무죄 판단이라고 하는 실체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 판결 청구권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공소권 무용론들이 있고요. 공소제기 유효 요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유효한 게 아니라, 공소제기가 좀 법이 정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공소제기의 요건을 이제 몇 가지 정해지고 있어요.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 본 것처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어느 날 판사 앞에 가서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는 공소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공소장이라는 어떠한 형식적인 서면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 접수를 했을 때 공소가 정식으로 제기되는 그런 요청이죠. 그게 안 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지 그 시효가 지나가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두 요청은 우리 법이 명시적으로 공소제기 유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본 것처럼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면소 판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중에 많은 것이 공소제기의 요건과 관련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공소제기의 유효 요건을 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권 이론은 공소권 남용 이론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소제기 유효 요건 중에 우리가 먼저 이제 공소 시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